너무 일찍 떠나버린 고 송재림 씨의 비보 소식에 연일 많은 이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속 고인의 모습이 더욱 먹먹함을 더하는데 생전 밝고 에너지 넘치던 고인의 모습이 떠올라 황망한 마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긴 여행을 떠나버린 고 송재림. 장례식장에 놓여있는 그의 이름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고인은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친구에게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A사 용지 2장 분량의 글을 남겨놓고 먼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최초 신고자인 고인의 친구는 송재림과 이날 점심 약속을 했었고 자택을 방문했다가 고인을 발견한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인이 생전 가장 믿음직했던 친구에게 마지막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또한 긴 여행 시작이라고 변경한 점도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현재 갑작스러운 비보 소식에 생전 고인을 챙기지 못했다며 동료들의 비통한 애도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박호사는 SNS를 통해 송재림과 함께 했던 사진을 올리며 고인을 애도했는데 미치겠다 정말 재림아 이렇게 밝은 넌데 믿기지가 않네라며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챙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라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죠. 배우 이윤지는 그러지 말지 당신의 순수를 기억하는데 거기서는 많이 맘껏 살아가기를이라고 글을 적어 올려 고인을 추모했죠. 이윤지는 고 송재림 씨와 2022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를 통해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홍석천 또한 가슴 먹먹한 추모글을 올렸는데 홍석천은 너의 이 멋진 웃음을 다시 볼 수 없는 게 슬프다. 더 잘 챙겨주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망하다며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형 노릇 더럽게 못했네. 편히 쉬어라라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비통한 마음을 전했죠. 해를 품은 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정은표도 SNS에 추모글을 올렸는데 촬영 당시 함께 찍었던 사진과 함께 잘가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기리라고 추모했죠. 고 송재림이 SNS에 남겨놓은 마지막 문구 긴 여행 시작을 떠올리게 해 더욱 먹먹함을 안겼는데 현재 유족 측은 가족들끼리 작게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며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송재림 씨는 생전 알뜰한 면모를 보여오기도 했는데 팔을 쓰고 남은 짜투리도 버리지 않고 쓰다가 손이 많이 다쳤다고 언급한 적 있죠. 어지르지 말자주의 많이 가지고 있지 말자주의로 굉장히 알뜰한 면모를 보였는데 과거 한 방송에서는 꼼꼼한 가계부와 재테크로 마련한 아파트를 공개하기도 했죠. 송재림은 17년간 가계부를 썼다며 돈 아낀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어릴 때는 있는 돈을 아껴야 해서 가계부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소득을 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쓴다고 달라진 경제관념을 밝히기도 했죠.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는 송재림은 연년생에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건 집에 부담이었다며 여동생을 먼저 졸업시키고 본인은 복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배우 활동을 하면서 2011년부터 모았던 돈을 부모님 전세 자금과 여동생 결혼 자금에 조금 보태고 자신의 집을 구매했다고 당시 방송에서 전했는데 이처럼 알뜰살뜰한 이유가 있었죠. 어려웠던 시절 월세 살 때 같은 동네에서 이사만 4번 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직접 마련한 아파트는 월세방에서 보이던 집이었다고 고백했었죠. 당시 월세방에서는 화장실에 쇠창살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이 아파트가 보였었다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여동생의 결혼자금과 부모님의 전세자금에 보태고 자신의 아파트까지 구입했던 것이죠. 또한 송재림은 방송에서 재테크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집에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은 전혀 없다는 송재림은 비싼 옷도 안 산다고 말했죠. 8,900원짜리 옷을 산다며 비싼 옷을 오래 입는 것보다 싼 걸 그때그때 사서 입고 처리를 한다고 말했죠. 당시 송재림은 통장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다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한다. 거기에서 다시 써야 하는 돈을 뺀다면서도 주식 투자 등 다 한다. 그거 다 물려있다. 주식하고 재테크 하지만 기적을 믿는다라고 말해 당시에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죠. 여동생 결혼 당시 결혼식 비용을 지원했다는 송재림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여동생에게 이걸 줄 테니 부모님한테 받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죠. 당시 송재림은 부유한 집이 아니니까 내가 아낀 걸 줬는데 여동생이 양쪽에서 받았다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이처럼 힘든 시절을 모두 이겨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했던 송재림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해왔던 송재림 씨였기에 팬들과 동료들의 충격이 더욱 큰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8월에는 베르사유의 장미 출연자들과 함께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당시 송재림은 평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 조향 전문가 시험, 식육 처리 기능사 시험을 봤다고 말하며 추후에 신랑 수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추후에 신랑 수업까지 언급했던 고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려 더욱 황망함이 큰 상황인데 이처럼 송재림 씨는 생전 도전 정신도 굉장히 강했고 최근까지 첫 뮤지컬을 성공적으로 마쳐 앞으로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높여왔는데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까지 활발히 활동해왔던 송재림 씨는 특히 올해는 자신이 가진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고 무대 위에선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죠. 또 고인이 촬영한 영화 폭락은 내년 상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던 고인이었기에 황망한 마음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고 송재림 씨의 인스타그램의 가장 최근 게시물은 자신을 거울로 찍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는데 이 밖에도 집에서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죠.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송재림 씨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 활발히 활동했던 SNS에 게시물을 정리했고 댓글창도 막아놓았다고 하죠. 현재 게시물도 100개로 맞춰져 있는 모습인데 긴 여행 시작이라는 문구가 더욱 눈시울을 붉혀지게 만드네요. 특히 SNS 속에는 반려묘와 함께한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반려묘를 어깨에 기댄 사진과 함께 내게 기대면 그리운 듯 따뜻하다. 나 스스로 어깨에 올려둔 많은 의미들 중 너도 있지 레옹. 내년 행복해보자 라는 글을 적은 모습이 더욱더 먹먹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1985년생으로 39세인 송재림은 2009년 영화 여배우들을 통해 데뷔했고 2012년 해를 품은 달에서 호위무사 역으로 얼굴을 알렸죠. 이후 2014년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배우 김소은과 남다른 커플 케미를 선보이며 큰 화제몰이를 했었는데 이후 드라마 우리 갑순이를 통해 재회한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열애설이 불거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우결 때 보였던 녹슬지 않은 커플 케미로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 심지어 두 사람은 지난해 일본 여행 목격담으로 열애설이 불거졌고 럽스타그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남다른 케미를 인정받았었죠. 럽스타는 같은 장미꽃 사진을 올렸던 점이었는데 장미 시즌에 생긴 우연으로 인해 럽스타 의혹을 받은 것이었죠. 이에 양측은 열애설을 부인한 바 있는데 남다른 케미를 선보였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이에 현재 친분이 깊었던 동료들 또한 충격과 황망함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죠. 올해 초 송재림은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이후 소속사 없이 혼자 활동해 왔고 지난 7월부터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10월까지 무대에 올랐죠. 결국 지난달 13일 막을 내린 해당 작품은 고인의 유작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4일 낮 12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밝은 모습 속에 속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던 고인 너무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이제는 어디서든 행복하길 그곳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